이제 33번 테마입니다. 그래서 시행 방법과 시행자 나왔죠. 이 시행 방법은 이번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여건을 또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편에서는 저 조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요, 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십니다. 자, 일단 시행 방법 보시면요, 이 정비사업은 시행 사업 시행별로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시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사업 시행 방법 보시면 첫 번째 정비사 중앙 개선 사업이 지도 상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겠죠. 자,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다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다. 다섯 번째 주환경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업 시행 방법 보시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시행을 못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개선 사업은요, 일단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그 지역을 수용해서 집을 지어주는 수용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땅을 바꾸는 식의 환지 방식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일 많은 방법이 나와 있죠. 자, 재개발 사업은요, 딴 사업은 안 됩니다. 안 되고 환지 방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것도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개 구분하고요. 자, 중앙형 관리 사업은요, 스스로 주택 개량 정비하는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주택 이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구분은 꼭 하시고요. 근데 이때입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상세한 내용이 무엇이냐 알고 하니까요, 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통해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또요, 재개발 사업은요, 보시면 이때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급 이것뿐 아닙니다.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급뿐 아니고 오피스텔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특징이 있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 이것도 보시면 주부복에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이것뿐 아니고 보시면 이것도 오피스텔 이것도 가능하게 해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인데 상업적 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 건물 등에 건축물 건설 공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가로주택 이 사업은 표현 속에 보시면 주택 등 그냥 주택 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요 공급이 가능할 때 조건이 붙는다랍니다. 조건이 뭐냐니까 해당 그 장소가 토지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 이거나 또는 준주거 지역일 때 하나다라고 하면서 해당 그 장소 안에 나오는 건축물 전체 건물의 연면적 가운데에서 30% 이하가 되게 한다. 그건 또 규모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봐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표는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꼭 나올 파트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되겠죠? 일단 1번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주부복 건설 방법과 환지 방식 바로 X네요. 주택 재건축은요,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밖에 없습니다. 환지가 안 된다 해서 1번 X입니다. X. 2번 보시면 수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의 개선 사업이다. 개선 사업, 수용과 환지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수용할 때 전부를 다 수용하든 일부 하든 전부나 일부 수용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나 일부 수용. 그래서 개선사업 그 시행에 전부나 일부 수용 다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다 보시고요. 4번 가시면 이제 재개발 사업인데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공급하는 방식 전체 다 언급 안 해도 여기까지만 다 언급해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가시면 환지 방식의 재개발 사업 물론 맞는 방식입니다. 일부만 언급해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다음에 시행자 갑니다. 시행자 가볼게요. 이제 자, 시행자 보시면 또 다시 사업별로 해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시행자 보십니다. 자, 개선 사업의 시행자부터 볼게요. 자, 중앙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요, 누가 해주느냐 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택공사 등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중앙형 관리사업
요 사업도 보시면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요, 그 외의 사업들은 전체가 다 뭐냐?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조합 중심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 요거 있죠? 요 사업들은요, 조합 설립한다가 원칙인데,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사업 중에 또 한 가지가 여기 있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시행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 단독 시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개선 사업은요, 아무리 좋은 산통의 사업입니다. 산통의. 그렇지만 그들이 원치는 못하죠. 그래서 요 사업을 할 때는요, 미리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해서 원할 때 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산통의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총수의 3분의 2까지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뿐 아니고요, 다른 사업일 때는 세입자 동의 안 구합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도 구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세입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그 세입자의 수가 소유자 수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가 될 때는 세입자 이익 때문에 소유자의 이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 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안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갈 곳이 문제니까 해당 시군구 지역 안에 이주할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 충분히 있으면 동의도 구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이 사업 시행 방식이 많이 있는데 이 수용 방식만 동의를 구합니다. 수용 방식만 해서 수용 방식이 아닌 사업 시행 방식일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고요. 또 아주 긴급할 때는 이 모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들 보시면요, 재개발 사업들일 때 보시면 조합이 단독 시행합니다. 대부분 다. 하지만요, 이 조합원 등의 과반수가 동의를 다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공동 시행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붙어서 공동 시행을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뿐 아니고 이들 외에도 건설회사, 건설업자라든지 등록사업자, 또 요 신탁회사, 한국감정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주택 재건축도 이 해당 시와군 말고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신탁회사와 감정은 공동 못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사업도 보시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감정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해주고요. 가로택 정비사업, 조사업은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와 신탁회사까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감정은 못한다랍니다. 그리고 주거인 관리사업도 시장 군수가 직접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토록 할 때 이때 보시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문이 딱 되어집니다. 자, 일단 이 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딱 보시면 13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시행 설명에다 틀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딱 보시면요. 1번 X네요. 자, 일단 당해 구역 아닙니다. 일단 여기 1번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당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일 때에 보시면 해당 시원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다음에 2번 보시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필요할 때 해당 시설 부지에 대해서 해당 그 구역 내 토지에서 강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인정 시점은요, 이 사업 시행 절차 단계에서 정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으로 봅니다. 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요건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수의 과반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장이 또 X가 된다. 3번 점은 X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고, 또 4번 가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되면 각기 시장 군수 등과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하거나 이제 과반수가 동의해 준다면 누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련 지문 1번을 보시면 시장 군수는 긴급할 때는요 모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했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동의가 필요하다. X 동의 필요 없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을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의 동의가 얻으면 시장 군수 등과 공동으로 이렇게 물려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편 가시면요. 사업의 대행과 시공자의 선정편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편인데 이건 이야기입니다. 자, 조합이 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어떠할 때는요. 보시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지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직접 시행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 조합한테 위임받아서 대행 대신 시행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할 겁니다. 지금은요 요 대행시행이 나옵니다. 대행시행. 요들이 하기야 어려울 때 또 위임받고 돈 받고 대신 시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요. 조합 등이 사업 시행이나 개수에 곤란하여서 목표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위임받고 대행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관로 이번에 1번 딱 보시면요.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그 다음 날부터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비록 대행자가 이름을 내세워서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해주지만 실제 시행자인 조합 등이 뒤에서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조합의 계산으로 조합의 업무와 재산을 집행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문장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대행비를 안 줘. 그러면 조합 기속 건물 등에 대해서 압류해서 물상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가 또 중요합니다. 시공자의 선정 문제. 시공회사 요들이 잘 선정이 딱 되어야 바로 현대, 무슨 아이파크, 또 삼성, 레미안 등의 상호가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시공자가 누구냐 해서 아파트 상호가 딱 붙습니다. 이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실제 보시면 시공회사가 뒤에서 많이 배후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선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각기 조합들이 사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조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이 하는 사업장일 때는요, 이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입니다. 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입니다. 조합총회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그런 조합일 때도 총회에서 선정하긴 하는데 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들 정관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는요, 요들이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사업 시행인가,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에 선정을 하는데요. 이들은 정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들 그 소유자 단체의 규약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입니다. 할 때는요,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는 요 사실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요, 주민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전체회의 등에서 추천한 회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가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시공계약 체결할 때는요, 철거 공사 계약이 포함된다. 그래서 철거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150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시공의 선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1번 문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이다. 아니죠.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할 때는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에 규약 따라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군수가 직접 사업을 해줄 때는요, 시장 군수가 할 때는 주민대표회의 등이 추천한 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입찰 방식 넘어가시고요. 또 4번 가시면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조합하는 사업일 때는요, 조합 총회에서 선정하긴 해도 그들 정관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또 5번 가시면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철거 사항이 포함되게 되어 있다 해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련 질문 1번 보시면요. 자, 조합이 하는데 조합하기가 어려워서, 곤란해서, 조합하기가 어려워서 또는 곤란해서 이 말 딱 나면요. 대행 시행할 수 있다. 조합하기가 어려워서, 곤란해서 라는 말 나면 대행 시행을 할 수 있다랍니다. 이것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안 돼요. 어려워서, 곤란해서 하면 대행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행 시행. 그래서 1번 질문은 대행 시행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밑에부터 2번이죠. 어려워서라는 말 보면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어려워서. 대행할 수 있다. 3번입니다. 돈 달라 청구합니다. 근데 보세당 권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주죠?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상대 행사입니다. 3번 질문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업대행자가 사업을 해줄 때 조합원한테 어떤 재산상 부담 가한다 할 때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4번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 그냥 조합하는 사업 이런 말 딱 나오면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방식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또 X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시공계약 체결할 때 철거사항이 포함된다 해서 6번 또 맞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오른편 4번 예외적인 시행자 다음 장에 문제도 있습니다.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34번 테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을 보겠습니다. 조합편 항상 반드시 나오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 바로 조합이고 이 출제 포인트가 제일 많은 것이 정비사업 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니다. 항상 뭐 조합이란 말 보이죠? 조합이란 말 보이면 이 조합들은요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립 안 되면 이렇게 조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란 말 딱 뜨면 설립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하고 이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훑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결선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또 권리사업도 조합이 없습니다. 거래사업은 조합이 원칙인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 시행도 할 수 있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조합의 명칭이 뭐냐?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조합만치는 반드시 어떤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구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조합이 일하듯이 이 조합도 설립인가 받는다. 그래서 설립인가 받아야 그때부터 뭔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인데 이 인가는 조합이 있는 그 사업장인 시장군수가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도 개발조합과 마찬가지로 인가받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때부터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기 해야 된다. 법인 등기 이걸 해가지고 성립되어야 그때부터 활동할 수 있는 바로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조합도 준비단체가 있습니다. 있지만요, 특히 이 조합은 반드시 법적인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 이것을 먼저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할 때도 구성 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는데 이 승인도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하긴 하지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요 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 자체는 하지 않는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을 때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해당 토지 등 소유자들 전체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5명 이상의 대표자가 딱 모여서 구성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해도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업무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시공회사에 선정은 절대 못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이 사업에 도와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 관리업자하고요. 설계할 회사, 설계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선정이라는 말 딱 나오면 경쟁입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 조합의 정관이 될 것의 확정이 아니고 정관의 초안을 요때 작성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계략적인 이 사업 시행 계획서도 작성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창립총회 또 개최를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설립동의서입니다. 설립동의서 요거 청구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조합 설립 추진위 동의서 이거 말고요. 조합 설립 동의서 따로 있습니다. 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때요. 창립총회 이 말 딱 나면요. 요 총회 할 때 보시면 최초에 정관이 될 것을 정관을 확정합니다. 최초의 임원과 대의원들을 이때 선임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여기 또 보시면 설립 동의서도 중요하죠. 동의서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죠. 이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뭐냐 합니다. 첫 번째 보십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같습니다. 앞에 토지 등 소유자 수인데 이때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면서 토지 면적에서는요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규모 작은 사업이죠. 두 번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사업일 때는요 이 보시면 사람 수의 4분의 3이 아니고 10분의 8의 찬성과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살짝 넘어가시면 쫙 오른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재건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주택 재건축은 아주 또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다른 사업은 구역 내에서만 합니다. 주택 재건축은 구역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자, 또요 단지 안에서는 항상 전체 단지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또 개발 각동의 동의를 이렇게 나뉘어서 구합니다. 이때 전체에서는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에서는요, 어길 거는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각동에서는요, 면적은 구하지 않고 사람 수의, 과반 수의 동의만 구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안 구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됐다. 아닌 곳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역시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찬성이다. 그래서 이 복잡한 동의지만 꼭 암기하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기입니다. 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들 수에 보시면 2분의 1부터 3분의 2인의 일정 비율 이상이 또요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를 한 자들 수에 각기 또 2분의 1, 3분의 2 이상이 그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 구성승인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이 경우가 아니랄지라도 각기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가 우리 싫다 이렇게 취소 요청하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해서 구성승인과 인가 둘 다 이 요건을 갖추면 취소를 하여야 된다. 업무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까지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동의할 때는요, 동의입니다. 보통 동의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 동의는 말입니다. 이 동의서란 서면에다가요, 동의서에다가 자필 서명입니다. 자필 서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감이 아니고 지장 날인 방식을 취한다라는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감증명서 첨부인데 자필 서명 받아서 지장 날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신분증 4번도 첨부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동의했지만 아직 인가 신청 안 했지만 그 동의 처리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해서 이제 왼편을 보시면요. 페이지 154페이지의 대표 기출 문제 1번 보시면 조합 설립 추진이 설명해줘 설명에서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추진은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얻어가지고 5명 이상 요인이다. 해서 과반수 동의 5명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추진을 구성했을 때는요, 시장 군사한테 구성성이 맞더라. 해가지고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추진위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추진에 의한 모든 업무는 전체가 다 조합이 포괄 선결을 다 합니다. 모든 빚과 채무 다 선결을 다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인가 딱 받으면 30일 안에 모든 서류 인계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째 문도 맞고 30일 내에 서류 인계합니다. 보시고요. 또 5번 가시면 당연히 추진위 자체 운영 경비도 납부해야 될 업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입니다. 기타 관련 지문 보겠습니다. 관련 지문에 이제 2번 딱 보세요. 혹시 1번 보시면 정비사업비의 조합별 분담 내역 결정은요, 추진위 업무이다. 아닙니다. 조합별 분담 내역은요, 저 뒤 한참 뒤에 이 사업 막바지에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 포함시켜서 조합총회에서 어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일 때는요, 조합 설립을 할 때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또 X가 되겠죠. 저번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른편에 보십니다. 기타 시험 볼게요. 자, 밑에 관련 지문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장에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제출한다. 조합장에 선임 동의서 제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1번 X입니다.
또 3번 보시면 추진위를 설립을 하고자 할 때는요 뭡니까? 신고 아니죠. 구성 승인받는다. 승인받는다. 이렇게 됐죠.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는다. 또 조합 설립할 때는 인가받는다. 인가 요건을 갖추고 승인과 인가받는 것이 신고한다. 아닙니다. 변경사항은 또 변경 승인, 변경 인가 신청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X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을 할 때는요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 하지 않을 때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 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이 되었다 할 때 설립 동의서입니다. 단지 아닌 곳이 포함되었다 동의서 보시면 재건축할 때 아닌 곳이 포함됐다.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4분의 3 안 됩니다. 3분의 2 소유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빈칸을 채워라. 바로 요거 빈칸을 채우시면 되는 그런 식의 문제니까 이 문제 통과를 하도록 하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밑에 기출 유형의 01번을 보십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안 됩니다. 등기를 따로 해야 된다. 단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2번입니다. 요 조합이 임원을 뽑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설명 좀 다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하고 나서 요 해당 파트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딱 받으면 이제 그 인가 받은 요 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조합원요. 자,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냐? 설립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요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이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합니다.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 된다. 반대자도 조합원 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아닌 경우 있어요. 자, 사업 시행 중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두 사업은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해서 요 두 사업은요. 반대자한테 참가하자라고 촉구, 최고를 딱 합니다. 해도 싫답니다. 그러면요.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이 조합원의 지위는요, 항상 이전할 수 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아니고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장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투기가 일지고 난 요 장소 안에 있으면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보시면요, 상속을 통해서 이전하거나 또요, 이혼 통해서 이렇게 양도할 수는 있다. 이게 상속과 이혼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자, 또 전체 조합을 대표해서 임원을 또 선출을 합니다. 임원 보시면 조합장 1명 있습니다. 이사 감사를 듣는데요. 이사수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합니다. 하지만 그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요, 1명 이상 3명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임원이 될 수 없는 분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보면 미성년자 될 수가 없다. 피성년 흑인자 될 수가 없다. 피한정 흑인자 될 수 없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분자 될 수 없다. 미피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경고 이상의 실제 형선고를 집행받고 나서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아직 채 안 되거나 해당 행위에 집행 유예 중인 자분들 임원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이 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나서 5년 미금가자, 5년 안 되신 분들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확대를 합니다. 만약에요, 임원들이 여기에 딱 폼이 딱 되어지면, 바로 그날로 당연 임원들에게 상실합니다. 상실하고 나서, 하지만 이전의 모든 행위, 불법, 합법, 하지 않고 모든 행위가 다 유효하다. 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 딱 되어지면 그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서 이제 대의원회 라는 것을 두어야 한다. 업무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항상 이 편 나오면요, 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 등을 맺을 때 감사가 항상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문구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여러분들이 동의란 말이에요. 동의. 항상 보시면 조합 설립의 동의. 이 동의란 말 딱 넣을 때 보시면 동의자에 보시면 두 개 이상을 소유했다 해도 한 명으로 본다. 또 보시면
공유자가 있다. 그래도 한 명으로 본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은 당연히 각각입니다.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국유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요. 자, 했던 동의 아직 인가 신청 전이면 철회하시죠. 조합 추진위에 동의했지만 요 조합 설립가 신청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 합니다. 철회할 때도 똑같이 철회서에다가 시험본정 4번 첨부하고요. 지장 찍고 나서 답변 쓰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효력 발생이 또 문제입니다. 효과 발생. 만약에요, 이 갑이란 분이, A란 분이 동의 철회를 합니다. 할 때 보시면 상대방 조합 설립 추진위한테 이것을 딱 발송을 합니다. 또 요 철회서는요, 지장 군산에서 발송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송달 발송을 딱 해야 됩니다. 발송을 같이 했는데 10월 5일 날 발송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가 사무실을 옮겼어. 그래서 이들이 10월 10일 날 접수를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 군수는요, 10월 6일 날 접수를 딱 받았다라고 할 때 다시 이 사실을요, 확인 서면을 다시 재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를 10월 7일 날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10월 8일 날 인가를 받았다기죠. 이때입니다. 이때는요, 발송한 날이 아니고 발송한 날에서 추진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요 시점하고요, 지장 군수가 다시 재확인서면 발송한 요 시점하고 둘 중에 빠른 날 효력 발생한다. 10월 7일 날 효력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효력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기출 유형 밑에 문제를 보십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01번의 2번 문제 보시면요. 임직원들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직원 될 수가 없습니다. 겸직 검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질문 이제 X입니다. 3번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일 때 설립의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하지 않는 사업은 바로 도창현 증밀사업, 이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가보시면 가로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추진이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 보신 적 있는 표현입니다. 보시고요. 자, 조합원이 결정이 되었다 할 때 당연 상실이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또 5번 또 X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밑에 관련 지문 제일 밑에 보시면 항상 그 조합 설립의 동의죠. 동의는 말로 한다. 틀립니다. 아니고 동의서에다가 지장 날인하고 자필 승인하고 4번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지문 X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자, 158페이지 가보시면요. 기출 유형을 볼게요. 요 동의자 수의 사람 수를 지금 찾는 문제. 이것도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1번, 2번이 같은 문제니까 1번마다 풀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A, B, C 세 명입니다. A와 B와 C입니다. 1번 페이지. 1번 페이지를 딱 보니까요. 자, 보니까요. 땅 주인, 토지입니다.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A, B, C 세 명이 공유했답니다. 공유자가 있네요. 그 다음에 주택이네요. 주택입니다. 이것은 D가 소유했습니다. 참작을 설명하는데요. 저 보시면 토지입니다. 토지와 지상권이 있다 할 때 대표 한 명으로 봅니다. 봐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각각 한 명씩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아시고 이제 볼게요. 자, 해서 보시면 첫 번째 1번 표지는요. 토지 ABC 공유, 주택 D 소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E입니다. E란 분이 E란 분은요, 요 안에 세 개를 소유했다랍니다. 3개를 소유했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 한 페이지 보니까 F와 G네요. F. 토지 소유자가 F인데, 요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는데, 이것이 G랍니다. 또 한 개 있습니다. 인명이냐? 묻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1번 페이지는요, 공유자 대표 한 명, 토지 건물 각각 한 명 해서 1번 페이지는 2명이 있습니다. 1 플러스 1 이 말이죠. 자, 2개 이상 소유했다. 대표 한 명으로 본다. 한 명을 본다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채권자는 묶어서 합쳐가지고 대표 한 명으로 본다 했습니다. 합치니까 이제 4명이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4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3번 문제는 아까 좀 했던 상이죠. 요건 또 이야기입니다. 철회입니다. 철회해서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갑이란 분이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합니다. 그래서 갑이란 분이 이제 철회서를 발송을 딱 합니다. 해서 보니까 이들이 10월 1일 날
1일 날 발송을 딱 했습니다. 발송할 때는 항상 상대방인 바로 설립 추진위에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한테도 이것을 같이 배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 군수가 이 사실을 확인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위한테 10월 5일 날 재통지를 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접수 받은 시점이 10월 7일 날 접수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상대방한테 추진위가 받은 시점, 요 10월 7일이라고 해당 시장원이 통지해준 10월 5일 중에 빠른 날, 10월 5일 날 효력을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밑에 조합 임원 문제는 설명했으니까 통과합니다. 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조합 임원의 임기 3년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으니까 조합 임원의 임기가 3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근데 연임할 수 있다고도 같이 8번 또 봐주십시오. 해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기출 유형의 160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조합원의 어떤 자격 요건을 묻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네요. 자, 재건축 사업일 때는요, 업무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면 이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죠? 업무적 아니죠? 우리가 보시면 아까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실전 조건 당연 조합원 된다. 라 했지만,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은 동의자만 조합원 된다. 그러니까 1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업무적인 동의자만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X고요. 2번 보시면 조합장이나 이사가 계약을 맺을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딱 맞네요. 보시고. 다음에 집행유예 기한 중에 있는 자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되어도 일명 결격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X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 투기가일지구 안에 있으면 양도양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그렇지만 상속과 이혼은 된다 해서 상속이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건축 사업일 때 투기가일지구 일대 안에서는 양도할 수 없지만 상속과 이혼은 된다. 상속자니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질문 X. 5번 보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있다 할 때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 또 이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기타 기출 질문을 볼까요? 자, 짝수를 쭉 보겠습니다. 짝수. 02번 보시면 투기 가일 지구안에서의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재건축 조합 재건축인데 매매 증인으로 양수한 자 조합원 이제 승계한다. 승계 못하죠. 그래서 투기 가일 지구안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상속과 이혼 외에는 승계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토지 등 소유가 100명이 안 되면 조합에 감사도 주지 않으시다. 안 되겠죠? 둡니다. 100명 이하이면 감사는 항상 1명 이상 3명 이하고 100명 안 되는 조합은 이사 3명이죠. 100명 초과하면 이사가 5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항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럼 이제 5번 볼까요? 조합장 등이 조합과 소송을 할 때 이사가 조합 대표한다 아니죠. 감사가 조합 대표하죠. 보시고요. 6번 보시면 자,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할 때 역시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이제 8번 볼게요.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들은 조합에 대연 될 수 없다. 대연 보시면요. 조합장은 대연의 어장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을 제외한 기타 이제 이사와 감사가 대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문장도 S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11번 보시면 퇴임된 임원의 퇴임 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해서 맞는 말 되겠죠. 해서 12번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13번 보시면 100명 이하인 조합일 때는요, 이사는 항상 3명 이상이죠.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 그러니까 2명 이하의 이사 둘 수가 없고 3명 이상 둬야 됩니다. 그래서 13번 X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말미에 보시면 이제 총회 나옵니다. 총회입니다. 중요한 사항들, 전체 조합은 다 모인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총회가 또 중요한 사항인데요. 자, 일단 저 총회는 말입니다. 조합장 직권 소집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5분의 1, 또 대원들의 3분의 2가 요구할 때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또 그 밑에 어결상 보시면요. 이 조합에서 뭔가 회의할 때는 말입니다. 10%가 출석해야 돼요. 10%가 출석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립총회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와 정비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 세 가지는요. 20%가 출석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입니다. 또 보시면 그 밑에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 어결할 때 보시면 그들 정관에서 어결상을 정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보시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세 개 있습니다. 뭐냐면 정관의 변경 사항과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은 조합원의 가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거나 또 정관 내용 중에 일부 사항들은요 3분의 2가 동의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다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2페이지에 이제 문제 봅니다. 관련 문제 1번 딱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총회에서 회의 소집을 할 때는요 10%가 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아니죠. 원칙은 10%인데 관리 처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과 그다음에 창립 초기에는 20%가 출석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그래서 1번 문장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문제에 보시면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어서 조합원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체 조합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왜? 조합원주의는 양도할 수 있는 그 경우니까 양도했다, 조합이 바뀌었다라는 상황, 주민 동의 필요 없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2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하는 이런 식의 사항입니다. 이런 식의 사항일 때는요. 원래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될 때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금 청산을 통해서 증가될 때는 그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십시오. 자, 또 그 밑에 이제 01번을 가봅니다. 자, 기출정입니다. 오늘 것은 무엇이냐 묻네요. 조합 설립할 때 시장 군산 등급받죠. 시도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또 조합원수가 50명 이상 아니죠. 100명 이상일 때 대응해 두죠. 그래서 2번 X고요. 3번 보시면 정관 변경사항이 원래 조합원의 가반수상이지만 조합원의 자격 변경사항은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서 3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자, 우리 조합의 임원들은 총회에서만 선임 해임합니다. 대연에서 해임될 수가 없고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고요. 이 조합장 말고 기타 이사감사는 대연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5번 질문 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서는 사실 시험에 나올 사항이 아니니까 체크만 해 놓으시고 대의원회만 따라주십시오.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거 업무상인데 그런데 10분의 1 이상인데 10분의 1 이상이 100명을 초과하면 굳이 10분의 1을 맞추지 않아도 100명 이상이면 된다. 하는 것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요. 대의원회에서는 저번 시험 나왔던 사항인데 그 회의 내용 중에서 조합장은 보궐 선임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 그 임원들의 선임 사항은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 사항이다. 라는 걸 아시면 보궐 선거 선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니까 35번 테마가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